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재계 총수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연초 순방 성과를 공유하고 기업들과 올해 신규 채용과 지방투자 계획은 물론 한중 경제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 국빈 방문 당시 우리 기업인들의 협조로 한중 관계가 상당히 개선돼 있다는 말로 간담회를 시작했습니다. 국가 간 경제협력을 확대하는데 정상회담만큼 좋은 계기가 없다며 경제단체나 개별 기업 입장에서 필요한 국가와 의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요청하란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수출 사상 최고치와 코스피 5천 달성의 공을 기업인들에게 돌리면서 기업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퍼졌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도 노력하겠지만 어쨌든 이 성장의 과실, 성장의 기회들이 중소기업에게도 또 수도권 중심인 대한민국에서는 좀 지방에도 또 이미 일정한 위치를 차지한 기성세대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우리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 세대들에게도 좀 골고루 온기가 퍼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수도권 집중이 경쟁력을 갉아먹는 요소가 된 만큼 지방을 새로운 발전의 중심축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정책에 보조를 맞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은 청년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며 10개 기업이 5년간 270조 원을 지방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화답했습니다. 10개 기업은 올해 5만 1,600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채용 인원의 66%인 3만 4,200명은 경력이 아닌 신입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이들 기업이 지난해엔 4,000명을 추가 채용했는데 올해는 2,500명 더 늘렸다고 전했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2025년 당초 계획과 비교해 6,500명을 추가로 고용하게 되는 셈이란 설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관련 고강도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거주 중인 다주택자에도 예외 없이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가 예정됐던 건데 대비하지 않은 다주택자의 책임이라며 이들보다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배려받아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또 서울 강남 3구 매물이 쏟아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기도 했는데 이어 이 내용이 아니란 취지로 허위 보도를 하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전날 국무회의에선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계획을 보고받고 정책을 따른 사람이 손해보지 않도록 신뢰 있는 추진이 중요하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에 대해선 아마라는 0.1%의 가능성도 없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또 다주택자인 정부 관계자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선 강제하기보단 주택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할 거라며 정책 추진 의지를 재차 환기했습니다. 니그부터 먼저 팔아라고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파는 게 이익이다.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다라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죠. 이런 가운데 청와대 참모들이 주택 처분에 나선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참모들이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아파트 등을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반갑게 인사합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미 국무부 청사에서 열렸습니다. 한미 외교장관은 한국의 투자 확대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미 국무부는 전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도 조 장관은 한미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입법부가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한 겁니다. 한미는 정상회담 결과 자료인 팩트시트를 통해 미국은 한국 관세를 낮추고 한국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법이 지난해 11월 발의돼 입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도 지난달 29일부터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 무역대표부 등을 접촉하고 한미 간 합의 이행 의지를 전달했다고 산업통상부는 전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 속에 외교통상수장이 전방위적으로 소통 협의에 나선 겁니다. 지금까지 이행에 있어서 문제는 없지만 속도를 좀 내달라 그런 요청으로 이해했고 미치게
그렇게 잘 설명하겠습니다. 한미 외교장관은 한편 원자력과 핵 추진 잠수함 등도 논의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올해 중에 구체적인 이정표에 따라 협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의 주도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루비오 장관도 조속히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경제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하며 우리가 이미 AI 혁명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와 사회 곳곳에 AI와 기술 혁신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반도체, AI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산업 전반의 구조 전환에 속도를 냅니다. 우선 농업 분야에 AI를 접목한 국가농업 AX 플랫폼 구축 방안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2,900억 원 이상을 출자해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또 AI를 활용해 생육 환경을 자동으로 관리하고 병해충을 진단하는 스마트 농업 솔루션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합니다. 이를 통해 고령 농민이나 초보 농업인도 전문가 수준의 스마트팜 경영이 가능하도록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나아가 AI와 로봇이 스스로 제어하는 차세대 스마트 온실과 축사를 개발해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의 수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조달 분야 역시 AI 산업 육성의 발판으로 활용됩니다. AI 제품의 공공구매를 대폭 늘리고 납품 실적이나 신용평가 기준을 완화해 혁신 기업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춥니다. 혁신 제품 평가에는 AI 전용 트랙을 신설해 공공부문의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품 분석 및 평가, 공사비 산정, 비축 물량 조정 등도 AI 시대에 맞는 시스템으로 선진화시키겠습니다. 60년 만에 KS 인증 제도도 전면 개편됩니다. 기존 제조업자 중심에서 벗어나 설계자와 기술 개발자도 공장 없이 제품 심사만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꿉니다. 다크웹과 가상자산의 익명성을 악용한 마약 범죄가 갈수록 진흥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다크웹, 즉 일반 검색 엔진으로 접근할 수 없는 웹 공간의 하루 평균 접속자 수는 6만 명 이상, 1년 전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은 마약 수사 통합 시스템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마약 범죄 조직을 효과적으로 추적하겠다는 건데 첨단 기술 기반의 통합 시스템 개발이 목표입니다. 먼저 다크웹과 가상자산의 익명성이라는 특징을 겨냥해 수사 기술을 개발합니다. 익명성이 높은 다크웹, 가상자산을 활용한 온라인 마약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인데요. 다크웹 내 마약 관련 게시물 작성자 등 마약 범죄자의 접속 정보를 식별하여 다크웹 내에서 활동하는 마약 범죄 조직 등을 종합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거래를 수집, 분석하는 기술을 통해 마약 거래에 사용되는 불법 자금의 이동 경로와 거래 패턴도 파악할 예정입니다. 다크웹 등에 퍼지는 마약 광고를 수집하고 식별, 분석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도 나섭니다. 은어와 표현 패턴, 위장 광고 형태를 인공지능 기반으로 탐지하고 광고 확산 경로를 추적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마약 수사 통합 시스템에서 연계 분석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에는 3년 동안 약 137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다음 달 3일까지 연구기관 선정 공모가 진행됩니다. 정부는 과학기술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관세청이 2025년 초고가 범죄 단속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초고가 민생범죄는 모두 2,366건, 금액으로는 4조 6,113억 원 규모입니다. 유형별로는 범죄자금 불법 유출입이 가장 많았고 마약과 안전위해 물품이 뒤를 이었습니다. 불법 총기 반입은 20건이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총기류의 경우 범죄 규모를 금액으로 산정하기 어려워 전체 적발 건수와 금액 합계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운영을 시작한 범정부 초고가 범죄 특별대응 TF는 11월과 12월 2달간 총 421건, 8,983억 원 규모의 초고가 민생범죄를 적발했습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건수는 15%,
금액은 475% 증가한 수치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초고가 범죄 척결에 총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6일 초고가 범죄 특별대응 TF 사무실을 찾아 적극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현지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얘기를 하십시오. 뭐 자금이든 인력이든 뭐 필요하면 얼마든지 지원해 드릴 테니까요. 관세청은 우범 화물 통관 검사를 강화하고 범죄 자금 추적을 고도화하는 한편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확대해 초고가 범죄를 원천 차단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한 기업 결합은 모두 590건. 1년 전보다 26% 줄었지만 결합 금액은 358조 원을 넘어서며 오히려 30% 증가했습니다. 건수는 줄고 금액은 늘어나 대형 기업 결합이 집중됐다는 분석입니다. 반도체 설계 및 소재 부품 장비, 데이터 센터, 기업용 AI 솔루션, 클라우드, 로봇 등과 같은 AI 가치 사슬과 연관된 기업 결합이 다방면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K-팝과 게임, 화장품과 미용 서비스 등 이른바 K-컬처 산업에서도 국내외 기업 간 인수 합병이 이어졌습니다. 이커머스와 OTT 같이 그 밖의 주요 서비스 업종에서는 경쟁력 확보 차원의 기업 결합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기업 결합 주체를 보면 국내 기업이 전체의 70%를 차지했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외국 기업 간 결합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외국 기업에 의한 기업 결합 금액은 305조 9천억 원으로 전체의 85.4%에 달합니다. 이 중에서 외국 기업 간 결합 건수는 131건, 금액은 295조 원으로 2025년 기업 결합 금액 증가의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결합 수단별로 보면 주식 취득이 가장 많았고 영업 양수, 합작회사 설립, 임원 견임, 합병 순이었습니다. 대기업 집단 가운데서는 SK와 태광, 한화 순으로 기업 결합이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공정위가 심층 심사를 진행한 건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놉시스와 엔시스의 주식 취득, 티빙과 웨이브의 임원 겸임,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의 합작 설립 등 3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가 내려진 바 있습니다. 시정 조치 이후 관리도 강화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올해도 엄정한 기업 결합 심사와 함께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결합 유형에 대해 제도 정비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기업가정신 실태조사는 국내 개인과 기업의 기업가적 성향과 인식을 3년 단위로 종합 진단하는 국가 승인 통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개인과 기업의 기업가정신 수준이 모두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기업가정신 종합지수는 2022년 56.4점에서 2025년 56.6점으로 0.2점 상승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개인의 기업가적 성향을 의미하는 기업가적 지향성은 0.1점 높아졌으며 기업가적 역량은 0.4점 올랐습니다. 창업활동에 대한 실천적 의지를 보여주는 기업가적 태도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54.5점으로 차이가 없었으며 연령대별로는 10대부터 60대까지 모두 54점대 수준으로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개인의 기업에 대한 긍정인식은 소폭 상승한 반면 반기업 정서는 감소했습니다. 기업 유형별로는 스타트업, 벤처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순으로 긍정인식이 높았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보다도 혁신성이나 잠재력이 큰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들이 높아졌다라고 저희는 좀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기업의 기업가정신 종합지수는 47.7점에서 51.4점으로 3.7점 올랐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경영자 리더십 등을 측정하는 비전과 전략은 0.2점 상승했고 기업 혁신성 등을 살펴보는 기업가적 지향성은 2.4점 올랐습니다. 특히 운영체계와 성과, 경영환경 등은 큰 폭으로 개선됐습니다. 한편 기업가정신 종합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산업은 교육서비스업이었고 운수창고업이 뒤를 이었습니다. 성장 단계별로는 고도성장기업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아동수당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국정과제를 통해 아동수당 지원 연령을 올해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살씩 올리겠다는 계획을 강조해왔습니다.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 수당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복지부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즉시 수당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정비 작업을 선제적으로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급 연령 확대와 지역별 차등 지급입니다. 우선 현행 만 8세 미만인 지급 대상을 만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거주 아동에게는 매월 5,000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 감소 지역은 혜택이 더 큽니다. 위기 정도에 따라 우대 지역에 살면 10,000원, 특별 지역에 살면 20,000원을 매달 더 받게 됩니다. 우대 지역에는 부산 동구와 서구, 강원도 삼척, 충남 공주 등이 포함됐으며 특별 지역은 강원도 화천, 전남 해남, 경북 의성 등이 지정됐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이 추가 수당을 현금 대신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복지부는 오는 27일까지 입법 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인공지능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서면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 역량을 갖춘 기술 인재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ADI, 즉 AI와 디지털 전환 중점 전문대학 지원 사업을 발표하고 전문대학을 거점 삼아 지역 인공지능 인재를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재학생뿐 아니라 지역 주민과 재직자도 전문대학에서 AI를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지역 단위에서 인공지능 역량이 체계적으로 확산되도록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교육부는 2026년 신규 사업 공모를 통해 전국 전문대학 가운데 24곳 안팎을 선정합니다. 대학 한 곳당 최대 10억 원씩 총 24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요 추진 내용은 AI 디지털 전환 환경을 조성하고 재학생과 교직원, 지역 주민 맞춤형 AI 역량 강화 등이 담겼습니다. 우선 전문대학이 지역 인공지능 교육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조성합니다. 학생이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학습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의 실습실과 인터넷 기반 등을 확충하고 학생 교직원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할 수 있는 계정도 보급할 예정입니다. 학생별 성과 데이터를 분석해 진로와 취업 경로를 설계하고 중도 탈락 위험을 예측하는 등 AI 기반 학생 지원 체계도 마련합니다. 또한 교육 수요자별 맞춤형 인공지능 교육도 본격 추진됩니다. 재학생은 전공과 관계없이 AI 기초부터 전공 연계 역량까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해 현장 맞춤형 실무 역량을 키우게 됩니다. 지역 주민과 재직자를 위해서는 온라인, 야간 수업 등 유연한 단기 교육 과정을 개설합니다. 한편 각 참여대학은 지역 산업과 대학별 강점을 결합한 AI 디지털 전환 특화 모형을 구축하게 됩니다. 대학별로 학과 구조 개선과 산학협력 교육, 학사제도 유연화 등 필요한 모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설을 맞아 그릇과 수저 세트, 집밥 재료로 구성된 명절 선물을 각계각층에 전달합니다. 이 대통령은 선물과 함께 온 가족이 한자리에 둘러앉아 따뜻한 밥상을 함께 나누기 바란다며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란 믿음을 드리도록 더욱 치열하게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 명절 선물 대상은 주요 인사와 호국 영웅, 사회적 배려 계층 등으로 특히 민주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까지 포함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시중에 판매 중인 근육통 완화 화장품 중 대부분은 의약품처럼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근육통 완화 화장품 20개를 조사한 결과 17개 제품이 파스나 근육 부상 완화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시정 권고 조치해 16개 사업자가 제품 표시와 광고를 수정했으며 1개 사업자는 판매를 중단했습니다.